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인이 자를 보았을 때, 즉 팔자 내에 인을 내가 무기로 썼을 때 이런 자가 팔자 내에 있거나 또는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에 관해서 각종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가 왔을 때 육친상 정인으로 별로서 해석을 하죠. 나를 생해 주는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의 별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인을 천간으로 들면 간목이 되죠. 간목의 12운성으로 보면 목욕지에 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지라는 것은 뭔가 속살, 즉 뭔가 오물을 씻어내면서 남들에게 시선을 이목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록 소모지출의 인자는 따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기의 별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게 되므로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길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소모지출의 요소는 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보통 연을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연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는 삼합의 운동성을 따지는데 인이라는 것은 인과 오와 술의 궤도, 즉 인오술은 삼합으로서 화국을 만들게 되죠. 인오술의 궤도에서 이 인이 지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따져나가면 자에서는 제살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제살이라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토대라는 뜻이고 국가라는 뜻도 되죠. 자표론 상으로는. 따라서 가장 나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제살의 운기와 같다라고, 즉 수옥살의 운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뭔가 펼치기 힘든 모양새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자라는 것은 실제로는 신자진의 운동성을 따지게 되고, 이것은 수국의 운동성으로 완전히 인호술과 정반대의 개념이 되죠. 또 자는 왕지라서 이 자의 제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는 내 뜻을 화려하게 펼치기 힘든 모양새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당사주 같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운명적인 풀이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주체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의 활동적인 모양을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해서 많이 관찰되는 것이 실제로는 개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을 장성살로 든다라는 것이죠. 범인자를 장성살로 들면 이 찌자자에서는 월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동에 의해서 뭔가 달이 뜨기는 떴는데 나를 위해서 뜬 달은 아니지만 그 뜬 달 때문에 나의 길을 이제 밝혀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즉 나의 움직임의 모양성을, 운동성의 모양성을 관찰할 때 그때 개화론을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연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많이 해석 적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타 신살로서는 보통 조객살에 해당합니다. 상문 조객은 실제로는 장례 식장에 가서 귀신이 붙는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 적용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을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객살이 붙는다는 것, 이것을 좀 아셔야 되겠고, 실제로 사주팔자 해석에서는 어떻게 해석적이 되냐면, 이 인을 보통 범이 왔을 때 이 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과 합을 하게 되면 신과 자와 진, 이렇게 해서 신자진 수국으로서의 이 삼합의 모양성을 띠게 됩니다. 또는 축의 모양성으로 인해서 자축은 육합을 하죠. 또 자라는 것은 자묘, 형살의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자가 왔을 때는 이런 글자들을 동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이 신자진은, 실제로는 자는 빼야 됩니다. 신과 진은 합에 의해서 얘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을 훼손시키는 글자가, 이 신이 있으면 충과 형에 의해서 훼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가 있으면 형에 의해서 훼손이 되죠. 또 이는 해와 합을 하게 되고, 또는 오와 술과
술은 실제로는 방합으로서 실제로는 그런 작용력이 덜합니다. 어쨌든 해와 오와 이런 글자들이 이 뭔가 작용력에 의해서 삭감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라는 글자는 인묘에 의해서 기운의 활동성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는 작용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팔자 내에 이 운에서 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과 신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에 관련된 직업 특성, 실무적인 직업 특성을 가질 때 자년이 왔을 때, 자 이것이 신이 이 월에 있어도 되고 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와 신이 합을 하여서 이 신을 굉장히 활동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자가 없었을 때는 자기 모양새대로 이동 변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가 와서 합을 하니 이 신이 실제로는 평관적인 역할로서 또는 충에 의한 역할로서 이게 이 인을 범을 허물어뜨리거나 훼손시키는 작용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신이 범이 있죠. 범을 내가 나의 유용한 글자로 쓸 때 예를 들어서 용진자가 있고 또 원숭이 신자 또는 뱀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는 형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가지는데 자가 음으로 인해서 이 진의 활동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작용도 첫 번째는 옵니다. 첫 번째는 강화작용이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데리고 나가는 작용도 있습니다. 즉, 데리고 나간다. 자, 그 모양새가 되면 어떻게 되면 원래 이렇게 한 칸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자기가 직업적인 유능함을 썼는데 이 자운이 옴으로 인해서 이 용진자를 싹 데리고 나가서 없어지는 경향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작용력이 옴으로써 이 글자가 딱 붙어서 나에게 형살의 기운으로서 실제로는 해석 적용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유용한 글자로 범을 쓸 때 지지에 쓴다는 것은 뭡니까? 천간에 쓸 때는 제가 유명하고, 그죠? 폼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뭐 우두머리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지지의 글자를 내가 무게의 글자로 쓸 때에는 이때는 실무를 많이 담당하고 좀 폼이 덜 나는 모양새로서 직업 구성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가 왔을 때 신이나 진이 팔자 내에 있을 때 그럴 때의 작용력을 유심히 잘 관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는 축과 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팔자 내에 이런 신과 사와 해와 오와 미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이 글자와 합을 해서 강화시키느냐 또는 데리고 나가느냐의 작용에 의해서 이 팔자에 있는 글자들이 이 글자의 작용력을 훼손시킬 때 그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글자가 없다면 자운이 왔다면 그냥 정인의 운으로 인해서 이런 신살들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 적용해 주면 되시겠지만 실제로는 팔자 내에 예를 들어서 인과 예를 들어서 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축이 묘가 있다고 칩시다. 묘. 이제는 형에 의해서 자 이럴 쓸 때 자가 있다면 자 이것이 나의 유능한 글자라고 합시다. 유능. 실제로는 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봄이죠. 봄이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데 자 시에서 어떻습니까? 자를 천간에 두면 개수가 되죠. 개수가 묘에서 장생을 하고 그리고 인에서 목욕을 하죠. 따라서 이 자수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양의 글자가 많더라도 음이 강한 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범인자를 내가 직업이라든지 이 유능한 글자로 썼을 때 자 기본적으로 합이라는 모양이 있죠. 합의 모양이 있지만 묘가 중간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가 오면 자묘 형살에 의해서 이 묘의 모양이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삭감이 되면서 훼손이 되면서 딱 빠져버리게 되면서 인과 오가 합의 모양새로서 사주팔자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합이라는 건 첫 번째 신생이라는 것이죠. 신생, 즉 세일가담,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낸다든지, 뭔가 새로운 애가 자식의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범이 범의 모양새대로 있어줘야 실제로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인데, 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 모양새를 유지하나 가까이 붙어버리면 합에 의해서 이 범이 화로서 변하려는 작용에 의해서 삭감작용이 두 번째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삭감작용이 처음에는 보통 개업이죠. 개업을 했는데 삭감해서, 즉 이 목의 모양새가 아니라 화의 모양으로 변색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난조 또는 망의 모양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운에서 해석 적응을 해서 읽어줘야 그 사람의 운명적인 곡선이 많이 디테일한 작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 자가 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운이 왔다라고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어떤 글자들을 데리고 와서, 즉 팔자내에 이런 인자들이 있었을 때 이 자가 와서 어떤 인자들을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 적용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신과 합을 하고, 진과 합을 하고, 축과 합을 하고, 자는 묘와 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글자가 있죠. 오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런 글자들을 훼손시키는 작용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팔자 내에 이런 글자들이 또 있다고 하면 이런 글자들의 관계성에 의해서 어떻게 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되는 것이 지지의 관계에 관한 운명적인 곡선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인이 이제 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